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일요일 사전 녹화로 진행되는 일요일 또 방송입니다. 캠피디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미국 생활에서 꼭 필요한 차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이런 토픽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다가 며칠 전에 우리 우주 특파원으로 또 활약을 해주시는 미국 까칠이님께서 카톡으로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야, 한국 보험은 이렇게 해주는데 미국 보험은 왜 이렇게 안 해주나요? 뭐 이런 질문을 주고받다가 생각보다 여기에 대해서 좀 미국하고 한국하고 방식이 좀 다르고 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몰라서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보험 문제, 그다음에 워런티 문제, 로드사이드 서비스 문제,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칠이님께서 얘기해 주신 바에 따르면 저는 아직 한국 실정을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차를 사고 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차 사고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직원이 달려 나와주고 또 사람들 안심도 시켜주고 선물도 주고 되게 친절하게 잘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미국 오던 1986년 당시에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자동차 보험 드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당시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차 사고가 나면 무조건 길에서 삿대질하고 싸우는 게 일이었어요. 미국 오니까 다들 보험으로 해결하더라고요. 이제는 한국도 보험이 이제 잘 돼 있어서 보험에서 그렇게 서비스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셔갖고 이런 서비스를 한국만큼 못 받고 전화 걸어도 사람들이 안 오고 그러니까 까칠이님이 많이 당황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차를 운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 있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에서 차를 운전하면서 자동차 보험은 꼭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자동차는 고가의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제 차가 부서지면 그 금전적 손실도 크지만 만약에 또 제 실수로 남의 차를 들이받아갖고 자동차는 물론 또 인명적인 상해까지 입힌다고 그러면 그 보상에 대해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을 들게 되죠. 주마다 조금씩 법규는 다르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상대방 보험이라도 들고 있어야지 만약에 그 보험도 없을 경우에 경찰한테 걸리면 거기에 대해서 또 티켓을 또 물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동차 보험이 자동차 운전할 때는 필수입니다. 자동차를 1000불짜리 중고차를 타든 10,000불짜리를 타든 100,000불짜리 타든 꼭 보험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차가 고장날 수가 있잖아요. 그 고장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새 차를 사면 워런티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워런티의 종류가 또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제가 그 워런티를 받을 수 있고 또 워런티가 끝나면 또 어떤 식으로 워런티를 연장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로드사이드 어시스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땅이 넓고 갈 데가 많죠. 근데 허벌판에서 갑자기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잘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이 도와주는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보험은 어떻게 드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미국에서는 그 자동차 보험 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접 컴퍼니에 연락하셔갖고 보험을 드시는 방법이 있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보험을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컴퍼니에 전화 걸어서 보험을 드시는 경우에 아무래도 보험비가 좀 싸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본인이 잘 몰라서 쓸데없는 옵션 같은 거 다 신청하면 오히려 보험비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 보험회사 에이전트도 많이 있죠. 그분들 회사 이름은 그분들 회사 이름이지만 사실상 또 미국의 메이저 컴퍼니를 통해서 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통해서 보험을 들면 사실 보험에 관해서 어떤 궁금증이나 만약에 사고 났을 때 해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보험을 들어주신 에이전트를 통해서 부탁하면 많이 잘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에이전트 분들은 여러분이 내시는 보험비의 일부분을 커미션으로 받아가기 때문에 사실 그 돈이 계속 쌓이다 보면 꽤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이전트를 갖다 너무 귀찮게만 안 걸어주시면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손님을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 보험
코테이션,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을 드실 때는 가격을 여러 개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갖고 저렴한 가격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신 다음에 보험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뭐 유명한 회사들 뭐 스테이트팜이라든가 파머스, 가이코, 뭐 프로그레시브 여러 회사가 많지만 결국은 한인 보험 회사를 이용해도 이런 보험 회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게 보통적인 일이고 이런 보험 회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아시는 것도 꽤 중요합니다. 보험을 드실 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아요. 직접 보험을 들면 이게 뭐지 싶어갖고 진짜 복잡한 게 많은데 보험은 그냥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커버라는 게 있습니다. 풀커버는 사고가 나면 상대방 차, 제 차, 다 커버를 해주는 거죠. 타고 있는 탑승객까지도 다 커버해주는 게 풀커버입니다. 아무래도 새 차를 사면 무조건 풀커버를 들어야 됩니다. 은행 융자를 통해서 샀거나 리스를 통해서 샀을 경우에는 무조건 은행에서 풀커버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차 사고가 나서 우리 차가 대파가 났는데 돈을 갖다가 메꿀 돈이 없다고 그러면 돈을 안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 융자가 껴있는 경우에는 꼭 풀커버를 하실 수밖에 없고 만약에 본인이 직접 현찰로 다 차를 샀다거나 아니면 중고차를 현찰로 샀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좀 아끼기 위해서 상대방 보험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차 사고가 났을 때 내 차는 그냥 포기한다. 내 차는 그냥 내가 직접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험을 드시는 거죠. 이것도 캘리포니아 안에 있을 때는 무조건 최소 상대방 보험은 들어줘야 하는 게 캘리포니아 법규이긴 합니다. 다른 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풀커버하고 상대방만 들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보험에 보험비는 거의 절반가량 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상대방 보험만 들 경우에 우리가 흔히들 같이 보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UM이라는 보험을 듭니다. 예, UM은 Uninsured Motorist Claim이라는 건데 상대방이 만약에 무보험으로 제 차를 들이받았을 때 근데 저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실수가 안 하고 상대방이 제 차를 들이받았을 때는 상대방이 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물어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보험도 없이 무보험으로 다니다가 제 차를 들이받았는데 제 차는 손해가 막심하고 저도 다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이렇게 배째라고 하면 사실 이건 형사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감옥에 데려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술 먹고 운전한 거 아닌 이상은 사실 형사범으로 취급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난감하죠. 그래서 이 UM 클레임이라는 걸 드는데 이 UM 클레임은 금액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상대방 보험만 들 경우에는 UM 클레임을 들어놓으시면 훨씬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 세부 내역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덕터블이라는 겁니다. 디덕터블이 500불짜리가 있고 1000불짜리가 있고 1500불 다 금액이 다를 수가 있는데 디덕터블은 사고가 나서 클레임이 걸린다. 만약에 제가 혼자 벽에 가서 들이받았다. 혹은 제 실수로 남의 차를 들이받았다. 차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그 금액은 제가 내야 되는 금액이 디덕터블입니다. 그 얘기즉슨 뭐냐면 1000불이 디덕터블인데 제가 간단하게 사고가 났어요. 500불밖에 안 들어가요. 고치는데. 근데 이걸 보험을 신청하려고 그러면 저는 무조건 1000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험 신청을 안 하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 자잘한 금액은 보험 신청을 안 하겠다. 이 상한선 밑으로는 내가 보험 클레임을 안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디덕터블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덕터블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연적으로 보험비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디덕터블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 디덕터블 한 500불 혹은 1000불 이렇게 디덕터블을 하시는데 보험료를 싸게 하기 위해서 2000불 디덕터블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무조건 2000불은 제가 거기까지는 제 돈으로 보상하고 나머지만 보험으로 커버받는 거. 이게 디덕터블의 개념이라고 아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근데 이 디덕터블이 원래는 차 사고가 나면 우리가 내야 되는데 이 한인타운에 한인의 많은 바디샵들 이런 곳들은 사실상 이 디덕터블을 이 바디샵에서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디덕터블 내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신 분도 많은데 원래는 내야 됩니다. 그래서 500불을 내야 되는데 그냥 바디샵에서 우리 바디샵에서 차 고쳐주시면 그냥 한 푼도 안 내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디덕터블도 바디샵에서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한인타운 내 관례 같은 거 이런 거니까 그거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디덕터블은 거기에 대해서 감안하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험을 들면 이제 또 자잘자잘한 것 중에 하나가 로드사이드 어시스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보험회사마다 가격이 달라요. 뭐 20불 받는 곳도 있고 뭐 1년에 14불 받는 곳, 16불 받는 곳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를 요즘에 보험회사에서 많이 옵션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자, 이 로드사이드 어시스턴트가 뭐냐?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혹시 AAA라는 이 컴퍼니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리플 A라고도 하고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이란 말의 약자인데 미국의 자동차 이제 협회라는 컨셉인데 이 회사는 보험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되게 유명해졌는데 요즘엔 날이 갈수록 좀 위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사실상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라는 이런 서비스를 처음 선보였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서비스가 언제 필요하냐? 이 회사가 우선 해주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여성 혼자분이 밤에 길을 가다가 자동차 빵꾸가 났어요. 빵꾸가 났는데 여성분 혼자서 스페어 타이어 가는 법도 몰라요. 예. 빵꾸 났는데 집에도 못 가고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 여기다 전화 걸면 와서 스페어 타이어를 갖다가 무료로 갈아줍니다. 또한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예, 근데 주유소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와서 기름을 넣어주고 다음 주유소까지 갈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이 돼갖고 뭐 깜빡 잊고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자동차 이제 문 닫고 나갔다가 방전이 돼서 시동이 안 걸린 경우 점프라고 하죠. 예,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해서 스타트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해주고 만약에 사고 났을 때는 토잉 같은 거 이런 서비스도 무료로 해줍니다. 예전에는 차 안에 키를 놓고 갔을 때 이제 키를 갖다가 따주는 이런 역할도 해주고 간단한 차 고장난 거 고쳐주고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이 트리플 A의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입니다. 뭐 요즘에 가격을 알아봤더니 가격이 한 60불대에서 한 130불대 가격이 좀 다르고 지역마다 가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0불 정도 내면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이런 이점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가 많이 이제 좀 필요가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요즘에 스마트 키의 활성화 때문에 차 안에다가 키를 놓고 나오는 분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예,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차 안에다가 키를 놓고 나오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헤드라이트이 요즘엔 다 오토매틱 헤드라이트라서 시동을 끄면 몇 분 있다 자동적으로 헤드라이트이 꺼지게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차들이 거의라서 예전처럼 또 방전이 되는 차도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뭐 기름만 집어넣는 거 그거야 뭐 실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타이어가 빵꾸 나는 거 이것도 요즘에는 런 플랫 타이어라는 게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왔습니다. 런 플랫 타이어에 대해서는 맨 뒷부분에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로드사이드 어시스턴트가 트리플 A에다 신청을 하면 1년에 한 100불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보험회사에서 같이 껴서 하면 보통 한 20불 선에서 이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조차도 항상 필요한 건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이 새 차를 사시면 차 컴퍼니에서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를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서비스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보험 신청하실 때 새 차를 샀다 그러면 필요 없다고 처음에 체크를 안 하시면 또 20불 혹은 트리플 A를 드는 100불의 비용을 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왜 비싼데 트리플 A를 쓸까요? 예, 트리플 A가 오래된 회사고 여기에 대한 뭐 서비스망이 미국 전역으로 구축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트리플 A에 가입하시면 사실상 서비스 받는 게 가장 빠르게 받을 수가 있다고 해서 굳이 이 보험에 있는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를 사용 안 하고 이 트리플 A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트리플 A는 사실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해요. 미국에서 다른 나라 갈 때, 미국에서 한국 갈 때 국제 운전면허증 필요하신 분들 있죠. 예, 여기 가시면 만들어 줍니다. 예, 그리고 또 여행 같은 거 하실 때 지도 같은 거 이런 걸 다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곳이 또 트리플 A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내비게이션 있고 뭐 그러니까 자꾸 트리플 A가 할 수 있는 일이 자꾸 줄어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이제 자동차 사고 났을 때 혹은 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는 해결되는데 이제 워런티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워런티는 뭐냐면 자동차가 새 차를 샀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이제 무료로 고쳐주는 거를 워런티라고 하죠. 제가 좀 리서치를 해봤는데 미국에서 이제 워런티를 잘해주는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워런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흔히들 광고에 나오는 범퍼 투 범퍼 워런티라는 게 있어요. 범퍼 투 범퍼는 뭡니까? 앞 범퍼에서 뒷 범퍼까지 다 워런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4년에 6만 마일이다. 그러면
미국 표현으로 그렇죠. whichever comes first라고 4년이 됐거나 혹은 6만 마일이 넘었거나 이 둘 중에 하나 먼저 오기 전까지는 그 워런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모든 걸 다 워런티 해주는 거예요. 예, 깜빡이가 안 된다, 뭐가 뭐 부러졌다, 뭐 와이퍼가 안 된다, 헤드라이트가 안 된다, 엔진이 안 된다. 다 커버해 주는 게 범퍼 투 범퍼 워런티라고 하고, 이건 솔직히 광고적인 의미로 이제 범퍼 투 범퍼 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한 거지, 보편적으로 계약상에는 comprehensive warranty라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것도 거의 다 커버되는 건데, 커버 안 되는 부분 중에 이제 몇 가지가 뭐냐면, 보편적으로 타이어 빵꾸 나고 이런 거 같은 거는 커버를 안 해주죠. 요거는 본인의 실수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만 커버를 안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빵꾸 났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파워트레인 워런티라는 게 있어요. 이 파워트레인 워런티는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엔진, 구동하는 부분. 예, 여기입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 워런티는 나머지 부분 다 제외하고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걸 워런티 해주는 걸 파워트레인 워런티라고 합니다. 여기는 당연히 엔진이 포함되어 있고, 엔진의 힘을 전달시키는 트랜스미션부터 바퀴 축 여기 있는 데까지 다 커버하는 게 파워트레인 워런티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 워런티는 보편적으로 범퍼 투 범퍼 워런티 혹은 컴프레hensive 워런티보다 좀 길게 나오긴 하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지금 2021년도에 지금 제공하고 있는 워런티 중에서 가장 이제 워런티 잘하는 순위를 10위부터 좀 뽑아서 알려드리면, 링컨이라는 브랜드 있죠. 예, 링컨 컨티넨탈 만드는 미국 브랜드. 예, 범퍼 투 범퍼 워런티가 4년에 5만 마일까지 커버를 해주고, 파워트레인은 6년에 7만 마일까지 커버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9위가 렉서스입니다. 예, 렉서스는 4년에 5만 마일 똑같이 범퍼 투 범퍼 워런티를 해주는데, 파워트레인도 6년에 7만 마일까지 워런티를 해줍니다. 캐딜락이 그 다음에 8위에 올랐고요. 4년에 5만 마일,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 6년에 7만 마일. 그리고 7위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4년에 5만 마일, 파워트레인은 8년에 10만 마일 이상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8위에 뽑혔지만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건 전기자동차이기 때문에 배터리 커버는 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파워트레인의 커버를 다 해준다, 이거랑은 조금 개념이 다를 수가 있어요. 10만 마일 정도 넘어가면 배터리를 한번 갈아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커버를 안 해준다는 점이 좀 색다르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6위가 인피니티고, 인피니티는 4년에 6만 마일, 네, 파워트레인은 6년에 7만 마일 커버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5위가 영국의 제규어, 예, 지금 인도 회사죠. 예, 제규어가 5년에 6만 마일,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은 5년에 6만 마일. 그 다음에 4위가 한국의 기아 자동차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범퍼 투 범퍼가 5년에 6만 마일,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10년에 10만 마일. 예, 파워트레인을 10년 보증하고 10만 마일 달릴 때까지 보증해준다. 예, 이 서비스 처음에 현대가 미국 왔을 때 이 파워트레인 워런티 갖고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많이 커버를 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또 한국에 있는 분들은 미국에는 저렇게 많이 커버해주면서 한국에서는 저렇게 많이 커버 안 해준다고 욕을 하는 또 이런 빌미가 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3위가 미쓰비시입니다. 5년에 6만,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 10년. 예. 그리고 2위가 현대, 예, 5년에 6만,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10년에 10만 마일, 기아와 똑같습니다. 같은 회사니까. 그리고 1위가 제네시스, 여기도 현대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현대가 5년에 6만,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이 10년에 10만 마일. 그래서 지금 1위, 2위, 4위가 한국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1위 제네시스, 2위 현대, 그리고 4위가 기아. 예, 한국 차들이 이렇게 파워트레인 워런티를 엄청나게 잘 해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 차들 사시면 잔고장이 많다 하더라도 좀 귀찮긴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커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워런티가 많은데, 뭐 드라이브 트레인 워런티라는 거는 다른 건 다 고쳐주는데 엔진만 안 고쳐준다, 뭐 이런 워런티도 있고, 그리고 크러션 워런티라고 자동차에 녹 쓰는 거에 대해서 워런티를 해주는 이런 워런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차를 살 때는 이 워런티를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새 차를 안 사시고 중고차를 사시는 분 중에서 이 중고차 판매하는 곳에서 워런티를 사라고 이제 권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인 이런 회사들은 이 워런티는 차를 산 사람한테 워런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판매란 그 차에 대해서 워런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도 워런티는 고스란히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고자 하는 중고차 매니팩처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4년에 5만 마일 워런티, 범퍼 투 범퍼 워런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2년 된 중고차, 5만 마일이 안 넘은 중고차예요. 2년 된 뭐 한 2만 마일 된 중고차를 샀으면 제가 그 차를 사도 남은 2년 동안 워런티를 해주고 남은 3만 마일 전까지 워런티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보편적인 워런티의 개념입니다. 워런티는 사람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차에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 사실 때 중고차 이제 세일즈맨이 워런티다라고 보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 없다. 아직 2년 남았으니까 워런티 그때 가면 사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워런티 기간이 끝나면 워런티를 추가로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자동차가 좀 잔고장률이 많은 차들은 워런티를 사는 게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잔고장률이 좀 적다고 평판이 나는 차들은 사실 워런티 산 돈이 더 손해일 수도 있죠. 이거는 차의 평판에 따라서 골라서 워런티를 추가로 사시던가 안 사시던가 하는 게 좋고 워런티는 그 차 매니팩처가 하는 워런티가 더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렉서스를 사다가 렉서스 워런티가 끝났는데 렉서스에서 추가 워런티 사는 게 보편적으로 더 비싸고 third party 컴퍼니, 다른 컴퍼니에서 해주는 워런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가격이 좀 쌀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워런티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이 워런티하고 사실 보험만 있으면 차 타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장나면 워런티로 커버하면 되고 차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커버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두 회사 다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급할 때 바로 달려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워런티를 해준다는 게 24시간 아무 때나 워런티 해줍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고장났으면 그 딜러까지 차를 끌고 와야지 고쳐주는데 한밤중에 고장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되죠. 그리고 차 사고가 났는데 한밤중에 차 사고가 났다고 보험회사에서 달려와서 그 자리에서 차 고쳐주고 이런 것들을 별로 안 하죠. 그래서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 사고가 났을 때 토잉을 해줘요. 그것은 뭐 플랜마다 다르지만 어느 회사는 100마일까지도 토잉을 해주고 어느 회사는 가장 가까운 리페어샵까지 토잉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토잉을 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죠. 배터리 문제, 키를 놓고 온 문제, 뭐 아니면 기름이 떨어진 문제, 혹은 타이어가 빵꾸 난 문제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차를 사면 새 차는 보통 한 2년 혹은 3년 정도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면 유리창 옆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전화번호가 붙어 있어요. 거기는 전화 걸면 언제든지 받아갖고 바로 픽업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요즘 신형차들은 차 위에 아예 SOS 버튼이 있어갖고 셀라이트랑 연결되는 버튼도 있습니다. 그 버튼 누르면 허허벌판 사막에 셀러폰이 안 돼갖고 전화 연락이 안 되는 곳에서도 본인 위치를 파악해갖고 도와주러 오는 이런 차들도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서비스가 한 30년 전에 롤스로이스는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웬만한 차들이 그런 서비스가 많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기술이 발달됐습니다. 사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하긴 편하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에서 바로 도움을 주러 옵니다. 뭐 그 이후에도 자동차에 있는 SOS 버튼 누르면 도움을 줍니다. 비용 청구를 하고 도움을 주는데 이 비용도 결국은 보험회사에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보험이 있다고 하면 별 걱정 안 하시고 거기다 도움을 청하셔도 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언제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가 필요한지 이제 좀 구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차가 고장났다 그러면 그냥 차 서비스를 받으러 워런티를 받으러 가면 되고요. 사고가 났다 그러면 나중에 사고 난 걸 갖다 다 고치고 보험회사로부터 그 돈을 받으면 되지만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려면 제일 좋은 거는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가 좀 좋고 한국 같은 경우는 보험 시정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사고가 난 데서 바로 도움도 주고 아까 까치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선물도 주고 좀 마음의 안정도 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미국 내는 좀 그런 게 없고 그냥 여러분께 하나 권해드리는 거는 LA나 뭐 뉴욕, 뭐 뉴저지 이런 데처럼 한인분들이 많이 계신 곳에서는 이 변호사 사무실 이 전화번호 같은 거 한두 개 갖고 계시는 게 사실 좋아요. 왜냐하면 변호사 사무실에는 사무장이란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무장이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차 사고가 났을 때 그분들한테 연락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그분들이 벌써 이제 토잉카 컴퍼니, 예를 들어서 로드사이드 어시스턴트가 없다 하더라도 토잉카 컴퍼니를 바로 보내주고, 또 친절하신 분들은 사무장님이 가까이 있으면 직접 그 상황까지 와서 사진도 찍어놓고 상대방의 정보 같은 것도 받아주고 이런 거 도움까지 주시는 사무장님도 계십니다. LA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님이 여러분이 샌디에고 여행 가다가 사고 났다고 거기까지 달려와 주실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코리아타운 인근에 변호사 사무실과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무장님이 달려와 주셔서 그렇게 도움을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좀 한인타운 커뮤니티만의 좀 특이한 특성이죠. 그래서 사실 미국 회사로부터는 이런 서비스는 좀 기대를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사고 났다, 진짜 심하게 사고 났으면 911을 불러서 앰뷸런스를 부르시는 게 중요하죠. 패러메딕을 불러서 병원에 가시는 게 중요하고, 본인이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토잉카 컴퍼니를 부르는데, 만약에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가 없으면 토잉카 컴퍼니를 불러야 되고,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연락하면 거기서 토잉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자동차 바디샵까지 보내준다거나, 혹은 뭐 가장 가까운 리페어샵으로 보내준다거나 해서 우선 거리를 치울 수 있게 하고, 상대방과 보험 증서를 서로 교환하고 상대방의 정보를 교환한 다음에 경찰이 올 수 있으면 와서 폴리스 리포트를 받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나중에 그걸 갖고 누구의 잘못인가 따져서 서로 보험회사들끼리 싸우는 게 보편적인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께서 변호사가 해결하게 하는 게 보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하는 행동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뭐 필요하신지 알았죠?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스나 융자로 산 차는 풀커버가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캐시고 산 차는 풀커버를 안 들어도 되긴 하지만 UM 클레임이라는 거, Uninsured Motorist 클레임이라는 거, 이거 꼭 들으셔갖고 만약에 상대방이 보험 없이 제 차를 들이받았어도 제가 커버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게 좋습니다. 보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 새 차는 보통 2년 내지 3년을 해주니까 그때까지는 걱정이 없으시고요. 그 이후로는 본인이 들고 있는 보험에서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를 같이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트리플 A 같은 데다가 신청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워런티는 그건 또 본인 마음인데 4년 혹은 5년 워런티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 워런티 사는 거는 보편적으로는 추가 워런티가 보편적으로 비싸요. 차가 너무 잔고장이 많았다. 지난 4년, 5년 타는 동안도 잔고장이 너무 많았다. 그러면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아는 분들한테 권해드리면 그 차 빨리 중고차를 파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래도 그 차를 타고 싶다. 근데 지난 몇 년 동안도 잔고장이 많았다. 그런 분들은 추가 워런티 사시는 거 권해드리는데, 그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그냥 잔고장이 별로 없으면 추가 워런티 사는 비용이 더 나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려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보험회사를 갖다가 우리가 골라야 되는데, 보험회사 인기 순위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가 꼭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2021년도 인기 순위인데, 넘버 1은 스테이트 팜이라는 회사입니다. 넘버 2는 가이코라는 회사고, 넘버 3는 프로그레시브, 넘버 4는 올스테이트, 넘버 5는 USAA, 넘버 6는 리버티 뮤추얼, 넘버 7은 파머스, 그리고 넘버 8은 내션와이드, 넘버 9은 아메리칸 패밀리, 넘버 10은 트래블러스입니다. 제가 10개 회사 중에서 USAA라는 회사는 제가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다 유명한 회사죠. 이 중에서 뭐 스테이트 팜, 뭐 올스테이트, 파머스 이런 회사들 진짜 오래된 회사입니다. 전통적인 회사들이고, 요즘에 뜨고 있는 회사 중에서 가이코, 프로그레시브 이 두 회사가 많이 뜨고 있는데, 이 보험 회사들을 특히 가이코하고 프로그레시브 이 두 회사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돼요. 에이전트가 거의 없는 보험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컨셉은 뭐냐면 에이전트 비용을 줄이고 여러분의 보험비를 낮춰주겠다, 이런 컨셉으로 운영하는 곳이라서 여기에 좋은 점은 뭐냐면 보험비가 싸요. 다른 데 비해서. 그 대신 나쁜 점은 뭐냐? 사고가 났다 클레임하기 귀찮아요. 연락하기도 힘들고 내가 직접 다 해야 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차 사고 마지막으로 나본 게 한 22년 정도 됐어요. 사실상 법적으로 보험을 드려야 되니까 드는 거지,
별로 이제 사고에 대한 우려는 많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가이코를 듭니다. 가이코를 들어서 보험비가 무지막지하게 싸게 나옵니다. 만약에 차 사고가 나면 좀 귀찮겠지만 진짜 22년 만에 한 번 차 사고 나는 걸 위해서 제가 에이전트를 따로 두고 이렇게 보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이코를 쓰고, 그 전에 이제 변호사 사무장을 하던 제 친구 얘기를 들으면 이 보험회사마다 이 보험비를 잘 주는 회사가 있고 좀 덜 주는 회사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메이저 회사들, 뭐 스테이트팜이라든가 파머스라든가 뭐 올스테이 이런 회사들은 보험비를 잘 준대요. 예, 근데 다른 데들은 좀 까다로운 피고 잘 안 주려고 이렇게 해갖고 좀 피곤한 구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사실 뭐 변호사 사무실과 거기에 문제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뭐 에이전트를 통해서 보험을 드신다 그러면 스테이트팜, 예, 올스테이트, USAA, 리버티 뮤추얼, 파머스, 내셔널와이드, 아메리칸 패밀리, 트래블러스, 예, 다 좋은 회사입니다. 개인이 직접 보험을 드신다 그러면 가이코, 프로그레시브, 예, 이 두 회사를 갖다가 보험을 드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가격이 많이 쌉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을 들면서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 이걸 들 경우에 지금 프로그레시브 보험에서는 1년에 16불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AAA는 38불부터 164불인데 지역마다 조금 다르고 플랜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회사인데 가이코가 14불 정도, 예, 올스테이트이 86불부터 144불, 예, 올스테이트에서 지금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를 신청할 바에는 저 같으면 여기서 신청 안 하고 AAA에다 따로 신청하는 게 낫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이조차도 여러분 차가 몇 년 지나서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가 없는 경우, 예, 그런 경우에 좀 들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차에 대한 몇 가지 제가 팁하고 좀 요즘에 새로 나온 테크놀로지 때문에 이 AAA도 필요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AAA를 안 들었어요. 그리고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가 지금 차를 산 지 얼마 안 돼갖고 한 2년 동안 있기 때문에 뭐 2년 후에도 들 생각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차를 갖다가 다 키를 따고 이런 차가 거의 다였어요. 그래서 안에 락을 누르고 이렇게 문을 닫으면 타카닥 문이 잠겨갖고 키를 놓고 문을 잠그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AAA가 되게 유용하게 쓸 때가 많았는데, 제일 많이 부를 때가 자동차 문 열 때 제일 많이 불렀어요. 예. 첫 번째 그 일이 요즘에 거의 없어졌습니다. 다 스마트 키 쓰시잖아요. 예. 스마트 키 갖고 쓰고 혹은 알람으로 문을 잠그니까 이제는 자동차 안에다가 키를 놓는 일이 거의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부담을 줬고, 지금까지 기름 떨어져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여성분들이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 제 고등학교 동창이 한번 하루는 길에서 보는데 새 차인데 차가 섰다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안에 가서 보니까 기름이 하나도 없는데 기름을 한 번도 안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 아니면 사실상 그 기름을 넣어준 서비스 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빵꾸 났을 때, 예, 요거는 남자분들은 스피어 타이어 가는 법 조금만 익혀두시면 금방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즘에 BMW하고 BMW 계열인 미니라는 회사, 이 두 회사는 다 런 플랫 타이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장착돼서 나옵니다. BMW에서도 일부 하이엔드 스포츠카 기종에는 런 플랫 타이어가 안 따라 나와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타던 M4라는 차는 런 플랫 타이어가 안 따라 나오는데, 런 플랫 타이어가 요즘에 웬만한 차들은 다 옵션, 그리고 또 좋은 차들은 다 따라 나옵니다. 이 런 플랫 타이어는 제가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자동차 테크놀로지 발달 중에서 최고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빵꾸가 나도 굴러갈 수가 있어요. 예전에 뭐 70년대, 80년대 대통령 차는 총을 쏴도 뭐 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지금도 그렇죠. 그런 기술이 지금 일반 차에 다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차를 살 때 런 플랫 타이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옵션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런 플랫 타이어 사서 달아도 돼요. 예, 이거는 안 됩니다. 런 플랫 타이어는 타이어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의 쇼바라고 하죠. 예, 이것도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런 플랫 타이어는 원래 달려 나오는 차는 그 옵션을 갖다 신청하시면 빵꾸 나는 거 걱정 덜 하셔도 됩니다. 런 플랫 타이어도 빵꾸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예, 빵꾸가 나는데 빵꾸가 나도 프리웨이만 안 달리면 돼요. 예, 한 50마일, 60마일까지 달려도 전혀 문제 없이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밤중에 빵꾸가 났어요. 근데 여성분들 혼자서 어두침침한 데서 타이어 갈라면 겁나죠. 예, 오도가도 못하죠. 만약에 셀라폰까지 안 터져봐요. 예, 진짜 패닉하죠. 예, 이런 걱정 없습니다. 그냥 차 끌고 오시면 돼요. 예, 런플랫 타이어는 차 끌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날 날 헌할 때 가서 타이어 가시면 됩니다. 대신 문제는 뭐냐면 런플랫 타이어는 웬만큼 빵꾸 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빵꾸 난 걸 메꾸지 못해요. 그래서 타이어를 새 거 사야 돼서 타이어 값이 좀 비싸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꾸 나는 것도 럼플렛 타이어 있으신 분들은 걱정하실 게 좀 덜해요. 그래서 AAA의 활용도가 날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가 나서 경찰이 달려오고 앰뷸런스가 달려올 정도로 크게 사고가 나면 어쨌든 간에 경찰이 부르든 아니면 경찰의 무전을 듣고 오든 주변에 있는 토잉카 컴퍼니가 오기 때문에 뭐 그 토잉카 컴퍼니 부르는 것 때문에 또 AAA를 사용할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배터리 떨어지는 일이 많이 없죠. 예, 그것도 왜 그러냐면 옛날같이 헤드라이트이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지나면 헤드라이트이 꺼지게 요즘 나온 차들은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배터리 떨어질 일도 거의 없어요. 방전될 일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제품 제가 링크를 갖다가 올려드릴 건데 하나는 제가 요건 꼭 들고 다녀요. 뭐냐면 포터블 자동차 바람 집어넣는 기계예요. 예, 자동차 그 시가라 라이터 잭에다 집어넣고 바람을 집어넣는 기계인데 이게 바람 집어넣는 기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주유소 같은 데 가서 동전 집어넣고 바람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게 다 무료였어요, 주유소. 지금도 시골 가면 주유소에 다 무료로 해줄 거예요. 근데 대도시에서는 요즘에 뭐 1불, 심한 데는 2불까지 받고 막 이래요. 예. 그래서 이거 돈 내는 것도 좀 짜증나고, 그 다음에 이 바람 집어넣는 게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자동차에 바람을 집어넣는 걸 PSI라는 단위로 집어넣는데 예전에 30B가 다 기준이었는데 요즘엔 차들이 여러 가지로 디자인이 다양해짐으로써 어떤 차는 앞에는 32, 뒤에는 38, 어떤 차는 앞에는 33, 뒤에는 40 이렇게 다르게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겨울에 추우면 공기가 수축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바람이 빠져요. 그리고 또 여름에 더울 때는 공기가 팽창하기 때문에 좀 바람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이 바람을 그때그때 좀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벤츠고 롤스로이스고 뭐 램버기니, 페라리 스포츠카라 하더라도 타이어 빵꾸 나면 자동차 못 굴러가잖아요. 그만큼 타이어가 자동차의 모든 기술을 갖다가 결국은 그 타이어를 통해서 이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타이어의 공기 압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타이어 공기압이 요즘 차들은 이제 안에 대시보드에서도 공기압이 얼마라고 나온 차들이 많이 있죠. 예, 없는 차들도 있고. 근데 그 타이어 공기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자동차가 균형이 나빠져요. 균형이 나빠지면 잔고장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이힐 신고 다니는 여성분이 하이힐 한쪽 굽이 부러졌어요. 그럼 절뚝절뚝 다니면 하루 종일 편하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예, 계속 그러다 보면 어디 한쪽 발목이 탈나겠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은 공기압이 34인데 한쪽은 28로 계속 다니잖아요. 그럼 차는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계를 사갖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공기압을 체크업하고 바람을 다시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제가 뭐 라스베가스에서 여기 왔다든가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 갔다든가 혹은 여름철에서 봄이 넘어간다든가 이럴 때는 공기압이 다 바뀔 수밖에 없어서 항상 공기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공기압 얼마 집어넣는 거는 차 문, 운전석을 여시면 이 옆에 부분에 공기압, 프론트 타이어 얼마, 뒷 타이어 얼마, PSI 단위로 적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넣어주는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요즘에는 저렴한 가격에 이 기계가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차에다 항상 싣고 다녀요. 근데 이게 언제 또 유용하냐? 자동차에 빵꾸가 났어요. 빵꾸가 났는데 빵꾸가 진짜 타이어가 펑 찢어질 정도로 빵꾸가 나고 구멍이 막 바람이 휙 살 정도로 빵꾸 나는 경우가 드물어요. 어디 못에 찍겠으면 못을 빼기 전까지는 슬슬 바람이 새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만 꽉 채우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더 갈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바람 집어넣는 펌프가 차에 있으니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빵꾸가 한 번 났는데 이걸로 바람을 집어넣고 타이어 고치는 데까지 가서 빵꾸를 떼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토잉카 부르면 토잉카 비용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생기니까 사실 또 AAA가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술이 많이 해결해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이모전시로 이 타이어에다가 빵꾸를 떼어주는 이 캔이 있습니다. 예, 이 캔도 하나 사놓으시면 좋아요. 여성분들은 만약에 빵꾸가 나면 이걸로 안에다 집어넣고 그럼 어느 정도 메꿔주고 이 펌프 갖고 바람을 집어넣으면 그냥 뭐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차 타고 올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여러모로 좀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하나 사놓으시는 거 다 권해드려요. 권해드리고 여러분 자동차 공기압 꼭 유지시키는 거. 그 차 매뉴팩처 회사에서 얘기한 대로 유지시키는 거. 이게 차의 잔고장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신경 많이 쓸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동차 배터리 방전되는 거. 저는 이 기계는 안 샀어요. 왜냐하면 배터리 방전될 일이 요즘에 거의 없어서 안 샀는데, 혹시나 불안하시고 여행 많이 다니신 분들은 요즘에는 이렇게 충전 배터리 갖고 자동차 스타트업을 혼자 할 수 있는 이런 기계들도 아마존 같은 데 가면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여행 많이 가신 분들은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솔직히 AAA 부를 일이 훨씬 적어 들어요. 그러니까 부를 일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집어넣는 거야 본인이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차키 안에 집어넣고 내릴 일 거의 없죠. 예, 그리고 빵꾸 나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배터리가 방전돼도 충전해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 이것만 있으면 사실 AAA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는 AAA에서 지도를 나눠줬어요.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로컬 지도를 언제든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도 있었는데, 요즘에 내비게이션 다 있는 세상에서 사실 그것도 좀 무의미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좀 챙겨 놓으시면 많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 예, 여러 가지 자동차에 대한 잘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우리 큰애 차를 처음 사주던 때 큰애를 붙잡고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간단한 얘기예요. 이 차는 몇천 파운드가 넘어가는 쇳덩어리다. 1톤이 넘어가는, 2톤이 넘어가는 이런 쇳덩어리인데, 이 쇳을 움직이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들겠냐 생각을 해봐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대요. 그래서 이 무거운 쇳을 갖다가 갑자기 움직이려고 하면 모든 기계들이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는 스타트할 때도 항상 부드럽게 스타트하고, 브레이크 잡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 몇 톤의 쇳덩어리를 세우려는 힘이 얼마나 많이 들겠냐. 그 쇳을 갖다가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세우려고 무리하게 브레이크를 잡으면 차에 모든 무리가 가게 돼 있다. 자동차는 그냥 오래 타려면 천천히 시작하고 천천히 밟는 게 좋다. 그게 우선 네가 생기는 첫 차를 갖다가 오래 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 그게 네가 안전 운행을 하고 네 목숨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차 갖고 확 밟고 확 브레이크 잡고 이것만 해도 차 수명은 훨씬 많이 늘어난다. 거기다 플러스 이 공기압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애 사줬던 차는 중고차를 사줘갖고 그 자동차 안에 공기압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요만한 공기압 재는 그 기계 있죠. 요걸 하나 제가 차 사면서 같이 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그 차 지 동생이 물려타고 지금은 또 새 차 타고 다니니까 뭐 차 안에서 다 뭐 공기압도 나오고 문제 있으면 다 설명을 해주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차를 갖다가 좀 소중하게 끌고 다니고 차를 지금도 좀 안전하게 끌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생활에서 차가 꼭 필요하죠. 예, 차에 친숙한 분들도 있고 차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좀 정보가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일요일 하루 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